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해서 오진 않았는데 차가 무섭더라고요. 길에 눈이 이렇게 쫙 쌓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 길 미끄러울 것 같아서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차가 돌지 않을까 뭐 이런. 나이 들었어. 그런가요? 나이 들었어. 사실 여기는 겉모습만 아직 젊어. 우린 마음이 젊잖아요. 근데 참 첫눈이 117년 만에 제일 큰 첫눈이라 그러는데 네. 너무 서울 중심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아, 첫눈이 예, 그 첫눈이라는 표현도 뭐 다른 도시에는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전국적으로 좀 많이 왔어 이번에. 근데 첫눈이 아니냐 이거를 이전에 이주 기자가 되게 빡세게 취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첫눈에 첫눈의 대한 얘기 좀 기준. 해주시죠. 아, 첫눈이 첫눈의 기준. 어디가 첫눈이냐? 그 우리나라 아니 서울 같은 경우 무슨 산에 그 있는데 관측소인가 뭐 거기 기상 기준? 관측소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 종로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거기 눈이 쌓여야 되죠. 관측사가 눈을 봐야 됩니다. 아, 눈을 봐야 돼. 아. 근데 그 눈이 진눈깨비처럼 약간 물하고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막 요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섞여 있으면 네. 쌓이는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아니야? 쌓이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도 관측사가 이거 눈 같은데요? 하면 눈입니다. 아, 이렇게 혀 내밀어서 한번 먹으면 근데 졸다 못 봤다. 졸다 못 보면 졸다 못 보면 네. 눈 아니야. 죽는 겁니다. 혼납니다. 아, 관측사가 혼나야지. 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관측 기구들이 같이 존재를 해요. 관측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관측사가 못 봤는데 기구가 봤다. 그러면은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안 보고 있냐? 졸고 있냐? 관측사가 다시 보고 아, 아, 그래요? 첫눈 맞네요. 예. 아, 이제 그것도 얼마 안 가서 AI가 또 판단할 날이 곧 오겠네, 그죠? AI가 딱 보고 뭐 그럴 요 정도는 눈이다 아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아. 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꼭 해야 돼? 그게 세상 바뀌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뉴욕 증시 마감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3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은 0.38%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휴장이 또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거래에 크게 관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장은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알죠. 네, 장사 그만하고 이제 한 달 노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미국장은 올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담이 좀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아직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뭐 실망감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단기적인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인데 이것도 이제 뭐 시장의 뭐 위로 아래로 방향을 주지 않는 한 예상한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12월에 한 25bp, 0.25%포인트를 인하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주고 있고요. GDP 성장률 수정치 3분기 거 발표가 됐는데 네. 연율 2.8%로 집계가 되면서 뭐 크게 뭐 변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뭐 별다른 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정부가 반도체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도가 나오면 이게 잘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는 되게 대대적인 규모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막 수십조 규모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면 특혜냐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었고 일단 어느 정도 나왔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어떨까요? 부분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송전 비용 같은 거 좀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 송전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한 1조 8천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2조 4천억이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한전이나 이런 데가 한 30% 정도를 내게 되는 거고 네. 나머지 70%는 그 전기 쓰는 사람이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전기 쓰는 사람이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1조 7천억을 삼성전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쓰는 사람이 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그쵸. 자기가 쓸 건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정부가 내주겠다. 네.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될 돈에. 예, 그쵸. 그래요. 전기 깔아주는 돈.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코드 꽂아서 네. 쓰면 되는 건데 전기를 많이 쓰는 데들은 그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것 때문에 한전이 돈을 쓰는 거니까 네. 거기에 70%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절반 정도를 내주겠다. 그리고 뭐 물 같은 거 공급하는 것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네.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은 그 나라가 그 기업을 그냥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WTO에 걸려요. 뭐 지금 되게 보조금. 유명무실화돼 있는 네. 거긴 하지만 이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보조금 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반덤핑 같은 거 조사받게 되면은 정부가 보조금 줬냐 안 줬냐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 특혜냐 아니냐 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잘 모르셔서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봐서 조사를 할 때도 네. 이게 지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놔야 네. 뭐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송전선로 지하 뭐 관련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 연구개발에 대한 뭐 세제 뭐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좀 주기로 했고요. 그런 정책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저리대출 한 4조 2,500억 정도를 공급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 내년에 투입할 정책금융은 약 14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14조 원의 대출을 할 때 네. 그럼 이건 대출이니까 뭐 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금리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금리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빌릴 때보다 여기서 빌릴 때 금리가 좀 싸게 해주겠다. 그럼 이자 차익만큼은 지원이라고 봐야 돼요. 지원을 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요새 드는 생각 중에 하나에 좀 아쉬운 게 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 좀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좀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재생에너지로. 예. 아리백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렇긴 거거든요. 하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 내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만들 때 거기는 그 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을 새로 지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자기네들 이거 한번 짓기 시작하면 2-3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석연료 어차피 새로 짓는 건데 네. 화석연료로 졌다가 뭐 또 정권 바뀌고 뭐 세상 바뀌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생에너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되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빅테크들도 고민이 좀 많다는 얘기들을 네, 좀 네, 얘기 좀 네.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 자본 국가인 미국에서도 태양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다 뭐 두말할 거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이 정도 나라 사이즈에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네. 네. 정말 뭐 어디는 뭐 태양광을 좋아하고 어디는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가스 늘어난다? 아예 가스 늘어납니다. 네. 그 원전 뭐 늘린다? 원전도 늘려요. 네. 태양광도 늘어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만 태양광이 안 늘어나요. 우리나라만요. 예.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업성 안 나오는 거로 그러니까 사업성은 어디나 다 안 나오는 그래요? 데들이 있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원래 다 그렇게 한 몇 년 전에 심하게 많이 깔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아. 여전히 그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에서 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네. 그 전에 좀 햄버거 거 감사하느라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서로들 부담을 좀 그러니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깔다가 이제 해먹은 분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치적인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 깔았다 다음 정부에서 감옥 가고 이번 정부에서 뭐 가스 발전 깔았다가 다음 정권에서 감옥 가고 이게 에너지 정책은 한 20-30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반도체 공장 한번 져가지고 뭐 4년 있다가 부시고 다시 짓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가야 되는 방향들은 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있고.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을 깔게 되면 이제 자기 땅에 또 어쨌든 깔아야 되는데 그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 또 날씨 역시도 아주 좀 해피한 상황은 좀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광 깔기에.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요즘에 그 둥켈플라우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플라우테. 그게 이제 해도 안 뜨고 구름 껴서 네. 해도 안 뜨고 그다음에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이 지금 1년에 뭐 한 몇 주씩 이렇게 아주 올스톱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전기라는 건 좀 안정적으로 생산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 네. 근데 독일은 그래도 옆 나라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조금씩 끌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이 막 거긴 유동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막 5배, 막 7배 이렇게 막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안정성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되겠다. 전기는 근데 뭐- 정프로님, 근데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게 그럼 태양광 까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되게 이론적이고 되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엄청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보단 예, 절대 수치 자체가 절대 수치 자체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전력을 다 태양광으로 바꾸자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진짜 요만큼 있는 거라 늘려봐야 요만큼이에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전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기가다 그러면 원전 50개 줘야 되거든요. 그 원전 50개를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23개 있어요. 23개 있는데 50개 더 줘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지금 뭐 태양광 조금 더 까면 야 그거 해 안 뜨면 전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군요. 정도의 스케일의 일이 아니라는 다른 나라 비해서 너무 재생에너지 비율이 적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적고 아예 안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도 좀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 지금 당장 그 기업들이 PPA라 그러는데 네.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력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뭐 ESS 달고 뭐 그러면서 배터리도 쓰고 미국에서 배터리용 ESS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은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 요거 하는데 정부가 꽤 좀 도움을 주려고 한다. 예, 근데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인 거는 여전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사장단 인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부회장단 인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에서 나오는 뭐 정현호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한종희 부회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인사가 없었고 그 밑에 단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가들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단 인사 쪽을 뭐 했으니까 네. 좀 인적 쇄신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가장 그 높은 수뇌부들은 그대로 아니냐 그래서 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결국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저희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여기 그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한진만 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서 맡게 됐는데요. 네. 이 파운드리 살려야죠. 네. 이거 그렇죠.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한진만 부사장이 이제 사장이죠, 이제. 그 여기서는 뭐 기술 전문성이나 영업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의 평가는 좀 좋게 나오는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아서 좀 제대로 잘 좀 줄이긴 해야죠, 격차를. 워낙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게 있고 CTO 부문을 신설했던 부분들 파운드리 쪽에 네. 이것도 이제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었고요. 그 사업 지원 TF 관련해서도 좀 이래저래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확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 네. 뭐 그것도 근데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네. 뭔가 넓은 그러니까 워낙 삼성의 사업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를 좀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딱 조금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현호, 한종희 요즘 최고 수뇌부들을 솔직히 전영훈 부회장 같은 경우는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이분을 교체하는 건 조금 애매하고 근데 나머지 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 과감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어떤 사장 라인에서는 쭉 또 쇄신을 했으니까 네네. 뭐 쇄신이다. 근데 어쨌든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롯데그룹에서 월드타워를 걸었습니다. 롯데타워. 아, 그거 이제 담보로 내놨어요. 담보 내놨습니다. 아, 만약에 사가면 누가 사갈래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살 이걸 회사가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내놨으니까 뭐 최악의 경우 누가 아.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정프로님 관심 있으신가 봐요. 얼마예요 이거? 한 6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6조? 예, 예. 6조면 한 층이 얼마야 이게? 120으로 나누면 아, 한 평 정도 사실. 아, 롯데월드타워 여기를 내놓는다?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얘기를 좀 세게 네, 얘기할게요. 그거 되게 큰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가 2조가 기한이익 상실됐다라는 거는 네. 이거 회사가 좀 대응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한 4조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이게 2조가 갑자기 그냥 빵 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불안감. 그렇죠. 뭔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내가 EOD,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돼갖고 돈을 돌려주세요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별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이자 받으려고 채권 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회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얘가 뭐 어떤 애가 갑자기 아유 저는 그냥 뭐 됐고요. 그냥 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야 저 불안한가 보다. 저 먼저 달라는 애는 분명히 무슨 정보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돈을 막 회수를 해요. 네. 그러면서 회사가 그냥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종의 뱅크런 같은. 뱅크런 같은 일이 생겨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말 안 하셨잖아요. 거의.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날 이제 롯데에서 좀 대응을 좀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현금 유동성도 많고요, 뭐 이런 거 잘 대응을 지주 차원에서도 뭐 70조 넘게 뭐 있고요라고 얘기해서 그날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한시름 돌았는데 그 정도로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우리 회사채 받은 사람들한테 제가 약속은 못 지켰는데요. 그냥 한번 넘어가시죠.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그룹에서는 롯데타워를 은행에다 담보로 맡기고 네. 그리고서 은행이 그 회사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네. 이거는 원래 무보증 회사채였거든요. 네, 네. 근데 회사채 채권자들한테 만기까지 이걸 만약에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 다시 돈을 드릴 겁니다. 네. 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그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 뭐 이익 대비 금융 비용 이 5배를 넘지 않도록 금융 비용 대비 이익 네네. 이 5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항을 없애는 거. 그 조항을 없애는 조건으로 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잡았군요. 그렇죠.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 보증해 주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되게 잘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거 진짜 갚을 것 같아 안 갚을 것 같아 롯데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할 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갚는다 라는 인식이 확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내놨다. 그러면은 왜 저러지? 뭐 좀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는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할 때는 이제 3가지 저글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재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서 돈 못 갚으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빵 이게 좀 이왕 신뢰를 줄 거면 확실하게 주는 게 좋다. 나 이거 끝까지 안고 간다. 네. 라는 거 한번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지금만 잘 넘기면 우리 이후에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이거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3번째는 기존에 이렇게까지 되게 됐던
안 좋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요거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롯데는 지금 요 하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우리 재산 많아요.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 근데 여기는 그 사채권자, 예, 예. 채권자들 모아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다음 달 19일에 모인다고 이렇게 기사 보니까 있던데 어디서 모으나 봤더니 롯데타워 113층에서 모은대. 그 우리만한 빌딩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가 봐, 그죠? 이게 뭐 한 15층에서 만나도 될 텐데 113층. 굳이 113층에 가갖고 야, 이 롯데타워 이거 우리 저 담보 맡깁니다 하면서 아래 쭉 내려다보라 이거지. 그렇죠. 이거 좋은 거다. 야, 이거 담보 이 정도입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아니요. 네. 그거 좋은 거예요. 재무 안정성 네, 측면에서. 근데 3%가 인수하라는 얘기가 많아갖고 지금. 네. 정프로님이 과일 팔아서 아유, 이거 될라나? 그래서 3% 타워, 3타워 뭐 이렇게 하면 참 이름은 좋은데 그죠? 롯데타워보다. 아, 그 사람의 3타워에서 인삼타워로. 맨 꼭대기에 이렇게 정프로 얼굴 빡 박아놓고. 와. 그게 탐나시는 거죠. 아, 이거 한번 하면 진짜 난 평생 소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어디서 봐도 정프로 얼굴. 네, 정프로 얼굴이 활짝 웃는 걸로. 선글라스 딱 끼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롯데는 SK 그룹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있는 거 없애는 거하고 네. 앞으로의 미래 거를 올리는 거하고 이거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롯데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롯데가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벌까라는 게 안 보이고. 근데 저 있는 저 화학 설비들 저거 다 어떻게 정리하지?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5조 넘게 들어간 그 인도네시아의 그 기초 유분 공장이 내년에 가동을 시작한다고. 네. 이제 있는 공장 접는 것도 일인데 내년에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장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저글링 좋네요.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미래 신산업과 현재 있는 좀 안 좋은 자산 어떻게 매각할 건지 이 세 가지. 아하, 구조조정에선 이거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되게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너무 갔네. 많이 가가지고 네네. 일기 신도시 13개 구역 36,000 가구의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번 그냥 보시면은 네. 분당에 8,000호, 일산에 6,000호, 평촌에 4,000호, 뭐 중동호 4,000호, 삼본 4,000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지구별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다 이사 갈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26,000호에서 뭐 3.9만 호 늘어나면은 3.9만 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데 그 이주 대책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200만 호를 줬던 네. 것들을 재건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둔촌주공이 네. 지을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난리거든요. 네. 거기가 12,000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1기 물량만 26,000호입니다. 그러네. 그분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 둔촌주공 하면서 옛날에 레고랜드 사태도 사실은 둔촌주공 사태였고 그랬죠. 네. 그리고 올해 초에 나왔던 일산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둔촌주공 살리기였고 네. 최근에 뭐 저기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거 바꾸고 그런 것들도 다 롯데건설 관련된 그렇죠. 건인데다가 네. 이번에 입주를 하면서 대출을 해주냐 마냐 이것도 다 둔촌주공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12,000호 짓는데 그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작이 26,000호고 이거 앞으로 진행하면 최소한 한 20-30년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 정말 그 수십 년에 거쳐서 일어날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번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일산 사신 분들이 삶의 만족도는 참 높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기가 뭐 호수공원도 있고 운동하기 좋고 그다음 그 안에 뭐 웬만한 시설들은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조금 많이 있으셨는데 예. 이제 일기 신도시 때 이제 분당 간 사람 그다음에 일산 간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둘의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살긴 좋다고 네. 네, 다들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재건축까지 이어지기를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강남과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맞아요. 핵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강남, 광화문, 여의도 여기를 보통 세 군데에 일자리 좀 있는 아, 대로 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강남은 그쪽에 이제 쭉
분당은 네네. 분당부터 판교에 그쵸, 거기까지 강남 올려주죠. 여기가 다 좀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경제 전체도 그렇고 부동산에도 영향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죠. 네네네. 아유, 하여튼 뭐 좀 힘 많이 빠지셨을 텐데 시간도 없으니까 위CLC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 샷으로 힘내시라고 네. 그 말씀드리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타민 왜 그 에르메스 비타민계 에르메스 뭔지 알죠? 그 알죠. 네, 그거 옷봉물. 그 네. 알약들도 들어있고 네, 그거 위에 알약인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요거 똑같이 만들어 그 선물용 참 좋거든요. 네. 네,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링크 하나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구매들 해보시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